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힐 수 있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핵심 개정안의 내용 함께 보시죠. 여권 스스로 만든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삭제했다. 여당 스스로가 본인들의 말을 바꿨다는 거죠. 공수처법 개정안.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냥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주어졌다고 여권 스스로 얘기해왔던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 자체가 어제 개정안 통과로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야당은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부여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선 현 여권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공수처 멤버로서 앉힐 조건이 완성됐다라고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야당의 비대위 소속의 김연아 의원님 나오셨는데 공수처장 결과적으로 야당 반대가 굉장히 무력해졌잖아요. 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어제 독주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1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공수처법 통과될 때 민주당이 내놨던 슬로건이 비토권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협의 없이 야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주장하는데 그럼 공수처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법 개정 1년이 지나고 나서 야당은 약속받은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비토권이 자기네들에게 걸림돌이 되자 이 비토권을 지금 없애고 막무가내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가장 청와대와 여당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검찰,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검찰을 만들었는데 그 또 다른 검찰을 뭔가 빨리 출범시켜야 되는 이유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비토권이 묵살당한 것은 저는 다분히 비토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여당이 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 견제할 권리를 도둑질 당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거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개혁안을 기습 처리하는 데는 단 7분이 걸렸습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서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기망,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기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한 줄도 어긴 게 없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스스로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중에 하나였던 야당과의 협의, 민주주의 정신을 여당 스스로가 걷어찼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기조 자체를 공수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헌법 파괴적 요소, 또 굉장히 독재적 요소,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어떤 대통령의 소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인식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공수처 자체가 어떤 형태의 법이 되든 간에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공수처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게 과연 우리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정 체제에서 맞는 적합한 제도였느냐의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의 평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비토권을 존중해 가면서 시간을 두면서 도입할 수 있는 길들을 여당이 찾아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으로 보면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말하자면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야당이 변한 바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하자면 공수처장 임명추천위원회에서 거의 5표를 받은 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속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야당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과정이요?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보셨잖아요. 이게 이 중요한 법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은 한 달 이상, 2달 이상, 최장 한 90일 정도까지 충분한 논의를 갖다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이 됐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의결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총 7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3명은 완전히 지정이 돼 있고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 다음에 여권에서 2명, 여당에서 2명.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야당에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3당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당이 무조건 2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 외, 그러니까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제3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한 명씩 하면은 이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여당에서도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당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무리수를 갖다 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인데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 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겁니다.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겁니다. 라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